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 박부장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께 아주 기본이 되는 특약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험 설계사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암, 뇌, 심장 이 3대 질병을 기준으로 상담 받으실 텐데요. 보험 상품 자체가 이 3대 질병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암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권에 항상 속해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암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에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살다가 한 번씩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로 누가 치료받고 있고 수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중증 질환인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보험 설계안을 보여드리면서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뇌혈관, 심장질환 이 2대 질병을 구성하는 설계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 점검을 받아보신 지가 오래됐거나 옛날에 보험 가입하시고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아서 보험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자, 그런 분들 계시면 내 보험 증권을 한번 보면서 내 보험에 2대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다거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저도 지금 많이 보장 분석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래전에는 위 내용의 특약 위주로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특약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내가 가입한 특약이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질병 분류기호 I60번, 61번, 62번 출혈 관련된 내용이죠. 이 내용으로 진단을 받으셔야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뇌출혈에 해당하는 60, 61, 62번 코드와 함께 뇌경색증까지 해당이 되는 63, 65, 66번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뇌졸중 진단비가 뇌출혈 진단비보다 범위가 좀 더 넓네요. 그런데 여러분, 뇌출혈과 뇌경색 등의 전조 증상이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꼬이거나 부풀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상태에서 병원을 갔더니 진단서를 봤을 때 I67번 질병 분류기호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보험에는 뇌출혈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밖에 없다 보니 I67번 코드로는 진단비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병원에서는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치료 시작하시죠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저는 보험이 뇌출혈 진단비하고 뇌졸중 진단비밖에 없어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셔야죠. 저라도 그렇게 치료를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뇌에 문제가 있어서 보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보장 범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아쉽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판매되고 있는 뇌혈관 진단비의 경우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에서 더 넓어진 분류기호 I60번부터 69번까지 상대적으로 기존 특약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출혈이나 경색증으로 발병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기타 뇌혈관 질환 상태에서도 진단비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막히거나 터지기 전 상태에서도 해당이 된다면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대로 진료 현황을 확인만 해보셔도 I60번부터 66번인 출혈이나 뇌경색의 진료 인원보다 I67번 기타 뇌혈관 질환의 진료 인원이 훨씬 많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만 보셔도 진단비 보험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게 유리한지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내 보험 증권을 보시면서 나는 진단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로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질병 분류기호 I21, 22, 23번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셔야 진단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먼저 발견될 수 있는 협심증은 질병 분류기호 I20번에 해당이 돼서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보험은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있으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께서 심근경색증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로의 리모델링을 많이 하셨습니다.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는 20번부터 25번까지 심근경색증보다는 넓은 보장 범위의 특약입니다. 현재는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장질환 진단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부전, 부정맥, 심장염증 등 보다 넓은 보장 범위로 구성할 수 있는 특약인데요. 가족력이 있거나 심장 관련 보장을 더 신경 써서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심장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료 차이는 좀 있겠죠. 아직은 기본적으로 제안을 드릴 때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로 먼저 구성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단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암과는 다르게 이대 진단비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술비입니다. 뇌혈관, 심혈관, 이 2대 진단비는 수술비까지 세트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관을 보시면 진단비 특약의 특징은 최초 1회 지급 후에 특약이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술비 특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1회당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보장을 한번 받았어도 특약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말인데요. 이대 질병은 특히 재발이 되거나 재수술을 할 확률이 높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질병은 진단비와 수술비 특약을 함께 구성해서 반복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특약이 사라지고 수술비 특약은 계속 반복해서 지급을 받는데 왜 수술비 특약이 저렴한가요? 물어보시는 고객님도 계세요. 아직까지는 진단비 특약보다 수술비 특약이 같은 1,000만 원, 1,000만 원 보장 금액이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진단비는 진단만 받고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해당이 되면 지급이 되지만, 수술비는 진단 받고 해당되는 질병으로 수술을 하셔야 지급이 되는 특약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좀 저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비 특약까지도 함께 구성을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대 질병이라고 하는 뇌혈관, 심장질환의 진단비 구성은 보다 넓은 범위의 특약으로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반복 보장이 가능한 수술비 특약까지 함께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면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 건강체 보험 상해 1급 기준으로 설계했을 때 45세 남성은 기본 계약의 2대 진단비만 가입 시에 17,350원, 45세 여성은 진단비 보험료가 산출이 되고 55세 기준으로는 대략 이 정도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비 보험이어도 회사별로 이렇게 보험료를 비교해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보험료는 고객님들의 연령, 직업, 병력사항, 그리고 또 납입 기간 등을 반영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남겨주시면 보험료 비교를 통해서 정확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보험료는 이 정도, 이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고객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수술비 특약 관련해서는 딱 뇌혈관, 허혈심장 수술비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아니라 뇌혈관, 심장질환, 5대 혈관질환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뇌 관련해서는 추가로 양성 뇌종양 수술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심장
심장질환 관련해서는 허혈 심장질환의 범위가 아닌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혈 심장질환 수술비로만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I20번부터 25번 질병으로 해당되는 수술 시에만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넓은 특약인 심장질환 수술비로 가입하신 분들은 I00번부터 09번, 20번부터 25번, 30번부터 52번 등등 더 넓게 수술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료의 차이는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 설계안 기준으로 약 2,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 특약으로의 설계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시고 이렇게 훨씬 더 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설계 안내를 해드릴 때 꼭 추천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 심장 질환 수술비를 각각 가입하실 필요 없이 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시면서 범위가 더 넓은 주요 심, 뇌, 5대 혈관 및 양성 뇌종양 수술비 특약 하나만 가입하셔도 보장 범위를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2대 질병, 뇌혈관 심장질환 2대 질병을 보장받기 위한 진단비, 수술비, 특약으로의 구성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중증 질환인 3대 질병, 암, 뇌, 심장 아직까지는 보험 상품의 구성이 이 3대 질병 위주로 되어 있고 신규 특약이 많이 출시되면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요즘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3대 질병에 있어서는 초기에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 수술비, 특약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이 되는 특약을 잘 가입해 놓으시고 가족력이 있거나 추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실 때 그때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 신규 특약들 위주의 해당 상품을 추가 가입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보험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보험 가입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야 불필요한 해지와 반복되는 리모델링 제한을 방어할 수 있고 보험료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내 보험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확한 보험료 안내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보험 박부장 카카오톡 채널이나 위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